최근 일부 보수 개신교인들이 북한 돕기에 앞장섰던 교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을 돕자고 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말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센터가 사람들을 피하고 일상적 활동에 감퇴하는 경우와 술이나 도박, 약물 등에 의존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살 예방 지침서가 제시하는 자살 징후와 예방 대책을 전해드립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주는 목회엔 데이터. 오늘은 학벌 중심 사회의 실패와 문제점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에 일부 보수 개신교인들이 북한 돕기에 앞장섰던 교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을 돕자고 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말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보수 목회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손봉호 장로를 향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골수 좌파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여과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봉호 장로, 당신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실제적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이리저리 꼼수를 피고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손봉호 장로님 당신만 모릅니까? 골수 좌파죠. 골수 좌파. 손봉호 장로를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는 영상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런 것으로 그저 만족을 하고 또 오히려 또 좀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욕을 먹는 건 오히려 명예가 아닌가 그렇게 아주 느긋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인들에 의한 종북몰이 피해자는 손봉호 장로뿐만 아닙니다.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에게도 종북 좌파라는 딱지가 붙은 지 오래입니다. 김영국 목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극단적인 북한 정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며 대북 해결책이 햇빛이냐 강공이냐에 따라 종북 반북으로 나눠 서로 적대하는 상황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서한국을 비롯한 많은 교계단체와 인사들이 가짜뉴스에 의한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종북 좌파라는 딱지가 붙은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거나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손봉호 장로는 꾸준하게 북한 주민 돕기 운동을 펼쳐왔으며 김영국 목사도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들이 일부 보수 개신교인의 주장대로 종북 좌파로 불릴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손봉호 장로는 좌든지 우든지 이념에 몰두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며 이념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희생양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좌든지 우든지 이념에 몰두하는 것은 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몰두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도덕성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냐 좌냐 그게 표준이 돼 버리는데 이건 우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누군가 유포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좀 많이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핸드폰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분별하게 실어 나르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요.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의한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얼마 전 종교계 자살 예방 지침서가 발간됐는데요. 이 지침서는 사람들을 피하고 일상적 활동이 감퇴하는 경우와 술이나 도박, 약물 등에 의존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자살 예방 지침서는 교회들이 자살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려줍니다. 관심 있게 살펴볼 부분은 교회 안팎에서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보내는 자살 경고 신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이 감퇴하는 경우, 술이나 도박, 약물 등에 의존하거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극에 집착하는 경우가 나타날 땐 즉각적인 자살 경고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지침서는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자살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것도 당부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혹시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 주면 그 당사자가 지금 이 사람은 나랑 진지하게 얘기할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변인들에게 모방 자살이 이어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종교적으로 위로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구원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천국에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문제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같은 마음으로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자살 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에 연결해 주는 것도 자살 사건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는 지침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상식을 담은 것이라면서 교회 리더들 중심으로 교육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리더들이 자기 구역원들 챙길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안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기본적인 상식을 알면 또 도움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참 이 한국 사회에서 생명 문화가 같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최근 모임을 갖고 북한 산림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북한 산림총국에 양묘장 건설 비용 5만 달러를 지원한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5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또 총회 차원의 평화통일기도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통일포럼과 권역별, 노회별 통일준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한국교회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구촌교회가 오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모두 14톤의 김장 김치를 담가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복지관 등에 전달했습니다. 지구촌교회 관계자는 올해로 15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소외 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애인들 교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엔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가해 약 25톤가량의 김장 김치를 담갔습니다. 교회 측은 장애인 가정 1,600가구를 포함해 독거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성도, 복지시설 등 2천여 곳에 김치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학벌 중심 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이 학력 컴플렉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상당수가 학력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다고요. 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학력 컴플렉스를 느낀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졸자와 고졸자,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그리고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의 차별이 있다는 응답률이 거의 85%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대학 간의 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에서 학력 컴플렉스가 생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컴플렉스, 학력 차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학력 차별이 생기는 것은 명문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위 사회적 성공의 가도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오면 그 사람이 학력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도 의미가 되지만 승진에 도움이 된 보면 학력이 좋은 사람들, 명문대 출신들끼리 일종의 학연에 의한 사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고 그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사회의 현상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서울, 명문대에 입학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데 입학하려면 사교육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던가요? 예, 대학 입시를 입학할 때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84%가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쟁 체제가 사교육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득별로 교육비에 투자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19조 5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가구 소득 월 평균 700만 원 이상의 가정에서는 45만 3천 원 평균 사교육비가 나오고 있고요.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는 2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 7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와 그다음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가구의 그 사교육비 편차가 무려 17배 정도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교육비의 편차는 우리나라에서 계급의 고착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그렇게 잘 키웠을 때 자식 하나 잘 키웠다. 칭찬의 의미로들 하시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국교육개발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라는 의미가 25%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취직? 네, 그렇습니다. 네.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는 것은 19%에서 비교적 좀 큰 차이를 보이면서 2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을 생각을 할 때 그 돈의 영향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돈, 그다음에 성공 이런 거에 과도하게 몰입돼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육 성공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목회적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교회가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것들, 돈과 관련된 것들 이것만이 가치관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가치관이 있다고 하는 다원적 가치관 교육이 우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 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모두 다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교회에서는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성품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좀 창의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장통합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오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종교계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진안협동조합연구소 한명재 목사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기독교에서 시작한 4.16 목공 협동조합의 사례를 비롯해 종교계의 사회적 경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수업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모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해당 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으며 곧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해당 교수의 신분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공식적으로 총신대에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는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이 화장하는 것이 외국에서 보면 매춘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목회자 훈련과 결손가정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유성감리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은혜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4인 4색 설교 콘서트를 열고 설교와 인문학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와 로고스 서원 대표 김기현 목사 등 4명의 강사가 진행했습니다. 유성감리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가을 은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희 유성교회가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가 교인들하고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가을 은혜 나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유성감리교회는 남부연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개 교회에 선교비를 전달했으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메신저스 공연단을 초청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경상북도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